야, 친구야. 우리 타임머신 타고 딱 18년 전으로 한번 가보자. 2008년이야. 기억나냐? 베이징 올림픽 박태환 금메달 따고 원더걸스 노바디가 길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그 시절 말이야.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던 때였지만 여기 거제도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 그때 거제도가 어땠는지 아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엘도라도였어. 조선업 호황의 정점이었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양대 산맥이 전 세계 배란 배는 다 수주해서 싹쓸이하던 시절이야. 거제도 지나가던 똥개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시절. 밤만 되면 고현동 시내 흥청망청 불빛이 꺼지질 않고 식당마다 삼겹살 굽는 연기가 자욱했어. 어딜 가나 사람이 넘쳐나고 돈 냄새가 진동을 했지. 자, 그 화려한 거제도의 불빛 뒤편으로 카메라를 싹 돌려보자.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 형님이 있어. 2008년 당시 딱 30대 중반.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 일하는 용접공이야. 이 형님, 스펙? 그런 거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랑은 담쌓았어.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뭐 뚝딱뚝딱 만드는 게 더 좋았던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지. 결국 기계 공고 나와서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진 기술이라곤 용접 토치 잡는 거 하나뿐이었거든. 너 조선소 현장 가봤냐?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특히 여름 되면 배 안쪽 블록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 줄 아냐? 40도? 50도? 아니야. 체감 온도는 사우나 저리 가라야.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두꺼운 용접복 입고 보안경 쓰고 하루 종일 불꽃이랑 씨름하는 거야. 쇳가루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는지 입으로 들어오는지도 몰라. 그냥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버티는 거지. 왜? 집에 있는 토끼 같은 자식들, 그리고 저기 진주에서 시집와서 고생하는 착한 아내 생각하면서 이 약물고 버티는 거야. 김 형님 일상이 딱 그랬어. 새벽 5시 반이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토바이 시동 걸어. 대림 시티백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타고 차가운 바닷바람 맞으면서 출근하는 거야. 수만 명의 오토바이 부대가 조선소 정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장관. 그 속에 김 형님이 있었어. 그렇게 하루 10시간,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월급.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4인 가족 가장 노릇하고 시골 계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나면 통장은 늘 로그아웃 상태지. 김 형님의 유일한 낙이 뭐였겠냐? 주말에 작업복 벗어던지고 고현동 뒷골목. 껍데기 집에서 불알 친구들 불러내는 거야. 소주 한 잔 딱 털어넣으면서 하는 얘기라곤 뻔해. 야, 우리 이번에 잔업 좀 많이 했나? 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야. 그러다가 술 기운 좀 오르면 꼭 나오는 얘기 있잖아. 로또나 한 방 됐으면 좋겠다. 내 진짜 로또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용접 마스크 집어 던진다. 다들 웃고 넘기지. 그게 진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그 운명의 날이 밝았어.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제272회차 추첨일이야. 그날따라 날씨가 어땠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김 형님 기분은 묘하게 차분했대. 퇴근길이었는지 아니면 주말이라 잠깐 마시를 나온 건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돼. 지금은 CU로 바뀌었지만 당시엔 회밀이마트였을 수도 있고 그냥 동네 슈퍼였을 수도 있어.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그 가게 불빛이 김 형님을 잡아끄는 거야. 주머니 뒤적거리니까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잡혀. 에이, 5,000원어치만 하자. 가게 문 열고 들어가서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지. 사장님, 자동 5,000원어치만 주이소. 그렇게 기계에서 직마이너스하고 나온 종이 쪼가리 하나. 김 형님은 별 생각 없이 그걸 지갑에 쑤셔 넣었어. 근데 그거 아냐? 나중에 이 편의점이 어떻게 됐는지? 김 형님이 1등 당첨되고 나서 이 가게가 거제도 전체에서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쫙 퍼졌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사가는 성지가 된 거지. 그 전설의 시작,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김 형님이었던 거야. 아무튼 로또를 사고 편의점을 나온 김 형님.
손에는 검은 봉지에 담긴 소주 한 병이랑 새우깡 한 봉지가 들려 있었을지도 몰라. 집으로 걸어가는 그 평범한 저녁. 거제도의 밤바람은 찼지만 김 형님 지갑 속에 든 그 종이 한 장. 그게 잠시 후 김 형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시한폭탄이라는 걸. 그때는 거제도 앞바다 갈매기도, 지나가던 똥개도, 그리고 김 형님 본인조차도 아무도 몰랐던 거지.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돌려보자.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 밤 8시 45분. TV에서 아나운서가 공을 뽑기 시작한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김 형님의 그 꼬깃꼬깃한 종이 위엔 어떤 숫자들이 적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용접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김 형님의 심장은 과연 무사했을까? 술잔 내려놓고 잘 들어봐.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게 내 돈이라고? 자,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 일요일 아침 늦잠 자고 일어난 김 형님. 전날 친구들이랑 마신 소주가 아직 덜 깼는지 머리가 지끈거렸을 거야. 평소 같으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다시 잤겠지.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제 사둔 로또가 생각나는 거야. 지갑 속에 쑤셔 박아둔 그 분홍색 종이 쪼가리 말이야. 당시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어서 확인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 컴퓨터 켜서 인터넷 들어가거나 아니면 ARS 전화 걸어서 확인해야 했어. 김 형님은 컴퓨터를 켰어. 그 옛날 뒤통수 튀어나온 모니터 알지? 나눔 로또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272회차 당첨 번호를 띄웠지. 9, 13, 21. 번호들이 화면에 떴어. 김 형님은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서 모니터 옆에 댔어.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5등이라도 되면 본전치기다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지. 첫 번째 줄 어열. 9번 있네. 13번도 있고. 여기까진 흔한 일이야. 2개 정도는 누구나 맞으니까. 근데 세 번째 숫자 21번이 있는 거야. 어라? 3개 맞았네. 5,000원 벌었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냥 기분 좋은 주말이었을 텐데 시선이 네 번째 숫자로 넘어가. 25번. 김 형님의 눈이 조금 커졌어. 야, 이거 4개 맞으면 5만 원인데? 오늘 저녁에 치킨 각이다. 그리고 5번째 숫자 32번. 이때부터 김 형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해. 잠깐만. 이거 3등인가? 3등이면 100만 원 넘나?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 안은 조용했어. 마지막 6번째 숫자 42번. 김 형님은 자기 눈을 의심했어. 로또 용지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42. 화면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 42. 순간 시간이 멈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김 형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아니, 소리가 안 나왔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정지한다고 하잖아. 그냥 멍. 하니 모니터와 종이를 번갈아 보면서 숨도 못 쉬고 굳어버린 거야. 심장이 쿵, 쿵, 쿵 뛰는데 그 소리가 귀 옆에서 북 치는 것처럼 크게 들려. 이게 뭐지? 인쇄가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꿈을 꾸나? 김 형님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어프어프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혹시나 숫자가 바뀌어 있을까봐. 근데 숫자는 그대로야. 9, 13, 21, 25, 32, 42. 그제야 뇌세포가 하나씩 깨어나면서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해.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온몸에 털이 쭉 뼛서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게 좋은 건지 무서운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아내가 들어와. 여보, 밥 안 먹나? 뭐하노? 김 형님은 아내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 말이 안 나와서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여보, 이거 봐라. 이거. 아내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대. 뭔데? 또 게임하나? 하고 봤는데 남편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제야 심각성을 느낀 거지.
둘이서 그 좁은 방에 앉아서 번호를 다시 맞춰보는데 아내도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 기뻐서 운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지. 제272회 1등 당첨금 총액 11억 462만 2,800원. 11억이라니. 김 형님이 조선소에서 1년 꼬박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4천만 원이던 시절이야. 단순 계산으로 30년 넘게 숨만 쉬고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 지금 손에 쥐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세금을 내야 하잖아. 로또 1등 세금 33% 떼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약 7억 4천만 원. 아, 3억 넘게 세금으로 날아가네. 잠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7억 4천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야. 당시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2억 정도 할 때였어. 아파트 세 채를 사고도 남는 돈. 평생 갚아야 할 줄 알았던 아버지 빚 2억을 갚고도 5억이 넘게 남는 돈. 김 형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야. 이제 지긋지긋한 용접 불꽃 안 봐도 되나? 사장님한테 사표 던질까? 우리 애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날 밤 김 형님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로또 용지를 베개 밑에 넣었다가 책 사이에 끼웠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다가 누가 훔쳐갈까봐 혹시나 집에 도둑이라도 들까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 바람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면서 말이야.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 없으면 서럽고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면 공포가 되거든. 이게 바로 평범한 조선소 노동자 김 형님에게 닥친 기적이자 어쩌면 시련의 시작이었던 거야. 나에게도, 아니 너에게도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는 그날 밤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냐? 아마 김 형님처럼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걸. 자, 이제 월요일이 밝았어. 이 종이 한 장 들고 서울 농협 본점으로 가야 해. 과연 김 형님은 무사히 그 돈을 받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7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버지의 눈물, 그랜저의 위험, 그리고 녹아내린 눈사람. 자, 월요일 날이 밝았다. 김 형님은 연차를 냈어. 몸살기가 좀 있어서요라고 둘러댔겠지.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서울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어. 거제 고현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그 4시간 반이 김 형님 인생에서 제일 긴 시간이었을 거야. 품 안주머니에는 로또 용지가 든 지갑이 있고 행여나 소매치기라도 당할까봐 옷깃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에 땀이 흥건했대. 서울 서대문역 5번 출구, 농협 본점. 거기 들어가면 청원경찰들이 딱 알아본다더라. 쭈뼛쭈뼛하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 100, 800 중 1등 당첨자거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VIP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드디어 통장을 내밀었지. 직-직-직 쳐. 통장 정리기에 숫자가 찍히는 그 소리. 입금 7억 4,262만 2,800원. 와. 0이 몇 개야? 김 형님은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고 또 보고 손가락으로 세어보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서울을 내려왔어. 이제 이 돈으로 뭘 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드라마야. 김 형님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백화점도 아니고 자동차 매장도 아니었어. 바로 고향집 아버지한테 갔어. 평생 흙 파먹고 사신 농부 아버지. 자식들 키우느라 농사 짓느라 빚을 2억이나 지고 계셨거든. 그때 2억이면 시골에선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냥 족쇄 같은 돈이었어. 아버지는 매일 밤 그 이자 걱정에 잠을 설치셨지. 김 형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읍내 농협으로 갔어. 아버지, 통장 주의소. 오늘 이거 다 정리합시다.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네가 돈이 어딨노? 하셨겠지. 근데 창고 직원이 전산 처리를 딱 끝내고 대출 통장에 빨간 도장을 쾅 찍어줬어. 전액 상환 완료. 그 도장 찍히는 소리가 김 형님 귀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을 거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우셨대.
아이고, 내 죽기 전에 이 빚 다 갚는 꼴을 보는구나. 그 거친 손으로 아들 손을 잡고 우시는데 김 형님도 같이 울었어. 이때가 김 형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 7억 원의 가치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지. 돈이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냐? 진짜 멋지지 않냐? 자, 효도 한번 거하게 했으니 이제 좀 즐겨야지. 김 형님은 그 다음으로 형제들을 불렀어. 삼형제였는데 형님은 통 크게 질렀어. 자, 다들 나와라. 형이 차 한 대씩 뽑아준다. 2008년 대한민국 성공한 남자의 상징. 뭔지 알지? 그랜저 T지. 그 웅장한 검은색 차체, 뒤에 쫙 빠진 L자 모양 테일램프. 그거 타고 동네 지나가면 사람들이 와 성공했네 하고 쳐다보던 시절이야. 한 대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그랜저 급신차를 쫙 돌린 거야. 새 차 냄새 맡으면서 비닐 뜯을 때 그 기분.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우리 형님 최고다. 김씨 집안 일어섰다. 난리가 났었지.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해.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돈 쓰기야. 빚 갚고 2억 나갔고 차 사고 가족들 챙기고 하니까 한 1억 5천 정도 썼나? 그래도 통장에는 아직 약 4억 원 가까운 현찰이 남아 있었어. 4억. 지금 돈으로 쳐도 큰 돈이지만 그때 4억이면 거제도나 진주에서 건물도 넘볼 수 있는 종잣돈이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재테크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계획 없는 소비. 이 두 가지가 김 형님의 발목을 잡았어. 김 형님은 기계 공고 나와서 평생 기술직으로만 살았지. 돈을 굴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어. 주식? 도박인 줄 알았고. 부동산? 복잡해서 머리 아프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나오겠지 하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생각했어. 아직 4억이나 남았네. 이 정도면 평생 쓰겠지? 이게 사람 심리가 무서운 게 큰 돈이 있으면 씀씀이가 커져. 이건 법칙이야. 예전엔 삼겹살 먹던 거 소고기 먹게 되고, 소주 마시던 거 양주 한번 따게 되고, 옷도 브랜드 입고 싶고, 주변에서 한턱 쏴라 하면 거절 못하고 100만 원, 200만 원 긁게 되는 거지. 김 형님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거든. 친구들이 어렵다고 하면 빌려주고, 친척들이 손 벌리면 쥐어주고, 그렇게 돈이 야금야금 새어나가기 시작했어. 마치 봄날에 눈사람 녹듯이 말이야. 확 무너지는 게 아니야. 어느 날 통장 찍어보면 3억 8천. 아직 많네. 몇 달 뒤에 찍어보면 3억 5천. 뭐, 이 정도야. 1년 뒤에 3억. 좀 줄었네. 아껴 써야지. 생각은 하는데 이미 높아진 생활 수준은 다시 낮출 수가 없어. 한번 그랜저 탄 사람은 다시 티코 못 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 김 형님은 여전히 조선소를 다녔지만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부족한 건 당첨금에서 빼다 쓰는 생활이 반복됐어. 그렇게 1년, 5년,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거대했던 7억 4천만 원이라는 빙하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가 버렸어. 투자를 안 했다는 것, 자산을 사두지 않았다는 것, 그냥 현금으로 쥐고 소비만 했다는 것. 이게 김 형님의 유일한 실수였어. 차라리 그때 거제도 고현동에 상가 하나를 사뒀더라면,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묻어뒀더라면, 지금쯤 김 형님은 셔터맨 하면서 월세 받고 있거나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 있었을 텐데. 결국 18년이 지난 지금 2025년 김 형님 통장 잔고는 다시 0원이 되었어. 물론 아버지 빚 갚아드린 거, 형제들 기 살려준 거 후회는 없대. 가족을 위해 썼으니까 정말 값진 소비였지.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노후를 위한 자산은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는 그 씁쓸함. 술 한잔 들어가면 김 형님이 꼭 하는 말이 있어. 돈이라는 게 발이 달렸더라. 가만히 안 놔두면 도망가더라. 친구야, 너는 어떨 것 같냐? 네가 만약 김 형님 상황이었다면 그 넘치는 기쁨과 쏟아지는 돈다발 속에서 냉정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김 형님처럼 좋은 사람으로 남는 길을 택했을까? 이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더 마음이 쓰리다. 금융 문맹의 비극.
돈은 잠들지 않는데 나는 잠만 잤다. 자, 친구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좀 아플 수도 있어. 김 형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현실 이야기거든. 우리가 흔히 돈복은 타고난다고 하잖아. 김 형님은 그 돈복을 타고났어. 근데 정작 더 중요한 돈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야. 김 형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돈을 날렸을까? 도박을 해서? 사기를 당해서? 아니, 절대 아니야. 차라리 사기를 당했으면 억울하다고 하소연이라도 하지. 김 형님의 가장 큰 적은 사기꾼이 아니라 바로 금융에 대한 무지 퍼넨셜 일리터러시, 즉 금융 문맹이었어. 생각해봐. 김 형님은 평생 용접 마스크 쓰고 불꽃만 보고 살았어. 학교 다닐 때 국영수도 싫어했는데 경제 공부? 재테크? 그런 건 돈놀이하는 투기꾼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야. 땀 흘려 번 돈이 진짜 돈이다라는 7080식 마인드. 물론 그 성실함이 김 형님을 가장으로서 지탱하게 해줬지만 역설적으로 그 성실함이 7억이라는 거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됐어. 왜냐고? 2008년을 한번 복기해보자. 그때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가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 오면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바닥을 칠 때였어.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쥔 사람한테는 단군 이래 최고의 쇼핑 찬스였던 거지. 만약에, 진짜 만약에 말이야. 김 형님이 7억 4천만 원 중에서 아버지 빚 갚고 형제들 차 사주고 남은 4억 원으로 그때 반토막 났던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그냥 잊어버리고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계산해봤거든. 배당금 재투자 안 하고 그냥 주가 상승분만 따져봐도 지금 가치로 최소 30억에서 40억은 되어 있을 거야. 그랬다면 김 형님은 지금 용접 토치 내려놓고 배당금만 받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간물주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겠지. 주식이 무서웠다면 부동산은? 그 당시 거제도는 불장이었어. 고현동, 수월동 아파트나 상가 하나만 제대로 박아놨어도 아니면 서울 강남은 못 가더라도 마포나 용산 재개발 구역의 낡은 빌라 하나만 사뒀어도 그 4억 원은 지금쯤 든든한 콘크리트 자산이 되어서 김 형님의 노후를 철옹성처럼 지켜주고 있었을 거야. 근데 김 형님은 어떻게 했어? 그냥 현금으로 쥐고 있었어. 은행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체크카드로 긁어서 썼지. 여기서 경제학의 아주 무서운 법칙 하나가 등장해.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로. 이게 뭐냐면 지출은 소득에 맞춰서 늘어난다는 법칙이야. 쉽게 말해 200만 원 벌 때는 200만 원에 맞춰서 살던 사람이 통장에 4억이 있으니까 뇌가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부자다. 편의점 도시락 먹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횟집 코스 요리를 시키게 되고 택시비 아까워서 걸어다니던 사람이 그랜저 기름값 펑펑 쓰게 되고 동창회 나가면 야, 김 회장 왔나? 하면서 밥값, 술값 다 계산하게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나? 아이고, 자네 돈 많잖아. 이번에 우리의 등록금이 급한데. 하면서 손 벌리는 하이에나들이 꼬이기 시작해. 김 형님은 거절을 못하는 착한 성격이라. 그래, 나중에 갚아라 하면서 줬겠지. 물론 그 돈 대부분 못 받았을 거야. 돈이라는 건 말이야.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썩어 문드러지는 얼음과 같아. 물가는 매년 오르잖아. 짜장면 값이 2008년에 3,500원 하던 게 지금 7,000원, 8,000원 하잖아. 현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는데 생활 수준은 높아졌으니 돈이 녹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어. 가속도가 붙는 거야. 처음 12년은 티가 안 나. 아직 3억 넘게 남았네. 근데 어느 순간 2억 깨지고 1억 깨지는 건 순식간이야. 나중엔 불안해지지.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뒤늦게 아껴보려고 하지만 이미 몸에 밴 소비 습관은 절대 네버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코노미 타던 사람이 비즈니스 타는 건 쉬워도 비즈니스 타던 사람이 다시 이코노미 좁은 좌석에 구겨져서 가는 건 고문이거든. 결국 18년이 지난 오늘 2025년 김 형님의 통장 잔고는 다시 0원으로 수렴했어. 당시 샀던 그랜저
벌써 폐차장 갔거나 중고차로 팔려나갔겠지. 화려했던 영광의 시절은 그저 술자리 안주거리, 왕년에 내가 로또 1등이었다는 무용담 하나로만 남은 거야. 지금 김 형님은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어. 예전보다 체력은 떨어지고 무릎도 쑤시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다시 생계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해. 가끔 로또 판매점을 지나갈 때마다 김 형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때 그 돈으로 땅이라도 한 평 사둘걸. 그때 그 돈으로 삼성전자라도 사둘걸. 아마 뼈가 저리도록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게 남의 얘기 같지? 만약 오늘 당장 너한테 10억이 떨어진다면 너는 그걸 100억으로 불릴 자신 있어? 아니면 김 형님처럼 10년 뒤에 아, 그때 좋았지 하면서 빈 소주잔만 기울일 것 같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식은 선택이 아니야. 그건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키는 생존 기술이야. 김 형님은 용접 기술은 특급 기술자였지만 이 생존 기술이 없어서 그 엄청난 행운을 모래알처럼 흘려보낸 거지. 이 텅 빈 통장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쏟아지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고 불리는 게 100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 이걸 김 형님의 18년 인생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당신이 로또 1등이라면 김 형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자, 친구야. 오늘 김 형님의 18년 로또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7억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은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 돈으로 아버지 빚 갚고 형제들 챙겨준 그 마음만은 영원히 남았지. 우리는 김 형님을 비난할 수 없어. 오히려 너무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었을 뿐이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뼈저린 교훈은 명확해. 로또 당첨금은 돈을 지킬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축복이 된다는 거야. 김 형님은 용접 기술은 특급이었지만 돈의 언어를 읽는 기술은 부족했어. 그래서 그 엄청난 행운을 현금 그대로 소비해버렸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결국 빈손이 된 거지. 돈은 쉬는 법이 없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해야 해. 근데 김 형님은 돈이 일할 기회 자체를 주지 못했어. 자,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자.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바로 당신이 다음 주 273회차 로또 1등 당첨자일지도 몰라. 지금 김 형님의 실수와 후회를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통장에 7억 원이 딱 찍히는 순간 당신은 어떤 플래너를 실행에 옮길 건가요? 자산 투자의 길 가족들 선물은 최소화하고 당장 서울이나 부산의 상업지역 오피스텔이나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든다. 김 형님이 놓친 부동산의 기회. 현금 흐름 구축의 길 빚은 갚되 남은 돈으로 배당주나 미국 ETF에 투자해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어 용접일은 취미처럼 계속한다. 김 형님이 놓친 주식의 기회. 퇴사 및 소비의 길 일단 즐기자. 빚만 갚고 회사를 때려치운 뒤 1년 동안 세계여행을 다녀온 후 차근차근 계획한다. 김 형님이 걸었던 소비의 길. 물론 사표 던지고 싶겠지. 얼마나 통쾌할까? 하지만 김 형님의 사연을 들은 우리는 퇴사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잖아. 자, 댓글창을 열어줘. 여러분이 꿈꾸는 로또 1등 당첨 시의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자산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 회로를 돌리는 댓글들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강력한 잠재의식이 될 테니까요. 댓글 다신 분들 모두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뼈저린 교훈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거제도에서 로또 1등 당첨되었던 김모 씨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 현실 썰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